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구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IM피터 뉴스 임병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글날이죠. 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10월 9일인가요? 보통 이제 기념일은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을 이제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글날도 마찬가지로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인데, 원래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날짜는 이제 음력 9월 말이기 때문에 1926년 조선원 연구회가 이제 양력으로 이제 계산해갖고 11월 4일에 이제 기념식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재밌는 것은 한글이라는 명칭이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뭐 각야날이라고 이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명칭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후 이제 음력은 날짜가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9월 29일을 이제 양력으로 환산해갖고 10월 28일에 이제 행사를 그동안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0년에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는데요. 여기 이제 음력 9월 상순으로 기록된 게 나타나서 이제 9월 10일을 이제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로 정해서 이제 기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2년에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당시 이제 한글날 기념식이 이게 열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은 보니까 1월 15일을 조선 글날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이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한 반면에 북한은 이 창제, 한글을 만든 날을 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일제강점기 일제탄압 속에서도 조선학회가 한글날을 지키려고 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이게 단순한 기념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한글날이 휴일이었는지 휴일이 안 됐다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언제 이게 다시 휴일로 지정됐습니까? 이게 1945년 이제 광복 이후로 이제 한글날 행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1949년에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1년부터 이제 그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이제 일반 기념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10월에 이제 너무 공휴일이 많아서. 징검다리 연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09년에 이제 문체부가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한번 지정하려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기재부, 뭐 정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제 경제 관련 단체에서 공휴일 지정을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국경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던 이 한글날은 2012년 말에 좀 재지정이 확정이 됐고 2013년부터 공휴일로 이제 쉬게 됐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부터 다시 또 공휴일이 됐다는 얘기네요. 한글날이 되면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데, 잠시 후에 제주에서 열리는 경축식엔 제주어로 진행한다면서요? 예, 10시부터 이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한글날 경축식이 개최되는데요. 제주에서 열리는 행사만큼 제주어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경축식에는 이제 한글과 이제 제주어 관련 단체, 그리고 학생 등 도민 400여 명을 초청해서 제주어 교육 시범학교 학생들을 초대도 하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주축이 된 행사로 꾸려진다고 합니다. 오늘 행사에는요, 제주어 신앙송과 제주어 동요, 그 다음에 제주어 창작시 전시, 그리고 제주어 축하 공연,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등의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한글날을 기념해서 제주어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참, 이 소멸되는 제주어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간판 같은 걸 보다 보면 제주어를 잘못 쓰거나 표기하는 경우가 꽤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초에 이 제주연구원 제주학 연구센터가 제주시 신성로하고 이제 서귀포시 아랑조울거리에 있는 간판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잘못 표기된 제주어 간판이 무려 10,0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각종 회 이수다를 이제 제주어로 하면은 하간 회 이수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거리 이름으로 쓰고 있는 아랑좋을 거리도 실제로 제주어로는 알랑 좋은 거리, 이게 이제 옳은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당시 이제 제주학 연구센터에서는 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이 노출되는 간판에서 이 제주어 남용 사례가 이제 좀 계속 발견된다면서 좀 올바른 제주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로는 알앙 좋은 거리인데 이게 연은 법칙이다 보니까 아랑 좋을 거리, 이런 식으로 좀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어쨌든 잘못된 제주어 간판이 있었다는 사실과 사실 우리 자신을 좀 부끄럽게 만들곤 하는데, 혹시나 제주에 온 관광객들이 이 잘못된 제주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특히 뭐 인터넷에서 이런 잘못된 표기들이 많죠. 이 이모티콘에서 이제 발견된 사례인데요. 이 안녕하십니까의 제주어는 이제 안녕 허우까라. 근데 이거를 안녕
하숙가 뭐 이렇게 해갖고 사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표현들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주어라고 해서 뭐 아무 말에나 무조건 하숙가, 맨, 뭐 이수다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몇 년 전에는 이 제주 도내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도 이 잘못된 제주어 표기가 실려갖고 수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주어가 이제 계속 돌아다닌다면은 이 제주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이제 진짜 제주어로 이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제주어를 좀 바로잡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주어가 이 불어하고 되게 발음이 좀 비슷해서 요새 저 젊은 친구들은 또 이게 되게 세련된 언어인 것처럼 많이들 또 사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 학생들이 어쨌든 제주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사실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학생들이 제주어를 배우고 있지만 이 현실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표기법 때문입니다. 예, 제주어에는 이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있었던 이 한글의 고유한 형태가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래아입니다. 문제는 이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제주어를 표기할 때 사용해야 할 이 아래아자를 입력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홍글에서 본 Shift하고 R을 누르면 아래아를 쓸 수 있긴 하는데 MS 워드 쓰시는 모양이죠. 이제 워드랑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기 때문에 기자 그 웹사이트의 그 에디터 창에는 이게 입력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부 언론사의 그 제주어 표기를 보면요, 다 아래아를 그냥 뭐 예를 들어 몸국을 그냥 뭐 그냥 몸국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표현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뭐 기사까지도 화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걸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올리기도 하는데 이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맞춤법 검사기로 하면은 제주어의 그 표기법이 다 틀린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없는 제주어를 뭐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또 전문가들은 이 제주어의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앞으로 이제 제주어를 좀 표기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모색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좀 계속 해야만 제주어가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는 좀 이따가 초청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M피터 뉴스 임병도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평생을 제주어 연구에 바친 분이 있습니다. 31년 동안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교수 퇴직 후에도 연구소를 열어서 70이 넘은 지금도 제주어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분이죠. 한글날을 맞아서 강영봉 제주대 명예교수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요새 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연구소에 가면 책도 보고 또 자료 정리를 또 하고 좀 걷기도 하는데 요새는 너무 더워서 그냥 게름을 좀 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다시 또 부지런히 또 움직이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주어 연구의 선구자 하면 아무래도 우리 제주대학교 초대 총장인 고 현평 선생님을 꼽을 수밖에 없을 텐데 또 2세대의 선구자 하면 또 강영봉 교수님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좀 부끄러운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업적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또 좀 사고가 그런지 몰라도 은사님의 그림자를 밟을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냥 존경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 과거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학생으로 제주대학교 다닐 때가 1970년대. 예, 6학번이니까. 6학번이시니까. 예, 예비고사 1루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소년이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 자연계였는데. 네. 자연계였는데. 예, 어떻게 하다가 국어 국문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뭐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실은 그 당시 제주대학교가 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실패를 하고 또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재수할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어머님께서 후기라도 가라. 그래서
제대학교. 그럼 뭐 갔지요. 그 생존의 선택이었네. 그게 생존의 선택이 평생의 업이 되게 됐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잘된 선택이죠. 근데 보통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문학 쪽에 관심을 갖지 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별로 기울이는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국문과 하면은 현대문학, 고전문학, 그렇죠. 어학 세 개로 나누는데 이상하게도 시험을 보면 어학 점수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그러면 나는 어학을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 좀 비싼 책이긴 합니다만은 최인배 선생의 한글과 네. 또는 우리말본 그것들을 사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학점을 받으니까 그쪽이 나의 길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근데 같습니다. 뭐 언어학이라는 게 뭐 소시의 언어학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또 예. 학문의 분야가 있을 텐데 처음부터 제주어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물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대로 학점이 좋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도 저희 생각은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국문과 4년을 다니면서 신춘문에 한 번도 응모를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도 소설 쪽보다는 시집을 많이 사는 편인데 시는 뭐 짧고 또 그래서 짧은 시를 잘 쓰는 서정춘 시인이라든가 박수삼 시 그분들이 시인인 경우는 좀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전부 다 구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집을 많이 사고 이런 편이죠. 그럼 그때 대학생 때 혹시 시를 써서 신춘문에 당선이 됐다. 그럼 또 인생의 항로가 크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시라고 하는 것도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학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아마 제주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됐을 겁니다. 아마 학부생이야 뭐 사실 뭐 취미 생활로 다닐 수도 있는 게 학부 생활이긴 하지만 석사는 1981년 제주대학교에서 네. 그리고 박사는 1993년 경기대학교에서 예. 받으셨죠. 당시만 해도 제주어를 연구한다? 네. 뭐 제주어도 연구 대상이야? 뭐 이렇게 이런 사회적 평이 많았을 텐데 이거를 내가 한번 학문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그 당시 어학 하시는 교수님이 현평효 선생님, 지금 살아계시긴 합니다만은 김홍식 교수님, 일찍 돌아가셨던 강금보 교수님이 전부 다 제주 방언에 대해서 논문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이건 왜냐하면 다른 국문과에 비해서 제주대학 국문과라고 하면 제주 문제를 언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선생님들이 논문을 보면서 제주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석사학위 할 때부터 나는 제주어에 한번 빠져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고 현평호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뭐 선생님에 대한 뭐 추억이나 기억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로서는 몇 가지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대피를 하게 되면 원고에 쓰는데 대학생 때부터 습관에 들었던 마침표라고 하는 아니면 쉼표라고 하는 걸 그냥 B급으로 이렇게 쳐서 선생님께 갖다 드렸더니만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영무가 이거 뭐니? 하니까 쉼표입니다라고 했더니만은 우리 국어에 이런 쉼표가 없어 하고는 만년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챙이 모습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학문의 엄격함 뭐 이런 걸 배우셨네요. 또 하나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귀중한 선물 2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50년대부터 방언 조사를 했는데 그 방언 조사 카드가 저한테 온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아직 활자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료. 그 당시 50년대라고 하면 종이도 귀했기 때문에 공문서 뒷면을 이용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쪽 한글 박물관에서 사투리를 뭐 자마라고 하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대여가 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이 62년도에 제주도 방언 연구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때부터 이 자료는 어디에서 조사되었다라고 하는 조사 지역이 밝혀져 있는 자료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필력으로 되어져 있는 그 보던 책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만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어떻든 1920년생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탄생 100주년 기념해서 학술회의도 개최해드리고 네. 그래서 제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주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예. 그러니까 예부터 제주 지역에 사용된 언어를 뭐 제주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과거에는 제주 방언, 제주 사투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학문적으로도 제주어냐, 제주 방언이냐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되게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경우는 제주어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관점은 이렇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면 어떤 변방의 언어라고 하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앙에서 볼 때의 변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변방의 언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중심의 언어라고 하면 무어로 바꿔 부르면 좋겠는가 해서 찾다 보니까 1910년대에 오쿠라 신베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경성어에 대립되는 말로 제주어라고 말을 썼더라고요. 딱 두 번. 네. 네, 그래서 오쿠라 신페라 분이 처음으로 제주어라는 용어를 쓰긴 썼죠. 예, 그렇죠. 그것이 191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1995년도에 제주도에서 사전을 편찬할 때에 선생님이 물론 책임자가 되었지만은 제가 간사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목을 뭐라 할까요? 라고 하니까 그건 강 선생님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좀 정말로 용기를 내서 제주어 사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제주어 조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제가 조례도 드리고 사전도 드리고 그다음에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제주어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서 쓰는가, 모르는가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는 그해 12월 달에 제주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소중한 언어이기 때문에 좀 보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멸위기 언어 제4단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제주어 또는 제주 방언은 다 써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국의 방언이 몇 개로 되어 있느냐? 6개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 동남, 동북, 서남, 서북, 중부 그리고 제주 방언입니다. 그럴 경우는 제주어라고 하면 짝이 안 맞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래도 제주어라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학문적으로는 지금도 제주 방언이라고 쓰셔야 옳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주어라고 한다는 얘기는 한국어가 있고 불어가 있고 영어가 있으면 사실 독자적인 언어고 그 하이에 조금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언이라든지 사투리라는 말을 쓰는 건데 네. 그래도 제주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 엄격하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방언이지만 우리가 제주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기존 표준어 한국어보다는 뭔가 다른 아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특징이 사실은 유네스코에서 제주도 방문할 때에 한국어 그러니까 표준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미가 닳다 아니면 동사 형용사의 활용 방법이 표준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다. 아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조례가 있다. 그리고 사전이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맞지만은 네. 또 표기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북경을 방문하면 그때 중국어라고 하지 않고 북경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겠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말로 좁게 학문적으로 규정할 때는 어그러지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러니까 제주 지역어 그럴 때 방언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지역을 빼버리면 제주와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어가 다른 지역 방언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무래도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일까요? 일단 저희 생각은 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제주도 말로 하면 제주 바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당. 예. 예, 그것이 표준어 제주 해변에 해당되는 것인데 옛날의 경우 강진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추자되어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제주 바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동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말을 쓰는 사람이 건너오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섬에 있는 제주 사람들은 옛날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쓰는 사람이 제주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어렵다, 모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가장 큰 요인은 제주 바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주어를 물살과 바람이 가른 언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살과 바람이 가른 예, 언어. 왜냐하면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것이 또 작용을 해가지고 그 풍랑을 더 심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뭐 임제 남영 소설 같은 데 보면 그냥 멀미하니까 배창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누워 있는데 마치 그네 위에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물과 인물이 이렇게 완전히 돼 있고 또 고전 소설이 배배장전 보다 보면 조리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리질. 그 쌀을 일 때 쓰는. 그래서 제주 바당의 경우는 사실은 너무나 사나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건너오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언어 이동을 방해했다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물살과 바람이 가른 언어다. 이게 예. 참 시적인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어 얘기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제주어가 15세기 고어와 가장 비슷하다. 아까처럼 전달이 안 됐으니까. 네. 그렇다면 제주어가 15세기 표준어인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휘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표준어 무 있지 않습니까? 깍두기를 만드는 제조 무. 근데 제주 사람들은 무수라고 합니다. 물론 논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무수라고 하는 것이 옛날 말로 보면 무주입니다. 근데 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는 반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주도에 오면 시옷으로 변해서 된 것. 또 아니면 전복도 암놈, 수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핏, 수핏 그러는데 그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전복의 뜻입니다. 이건 고려 때 말입니다. 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전복을 빛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고려 때 언어도 남아있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 옛날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그 당시의 표준어일까 하는 것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무 아까 무수 예. 예. 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 단어를 참 많이 쓰셨던 예, 저도 무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제주어가 이제 빠르게 소멸 중인데 이게 제주어가 사라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첫째,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학교 교육이 표준어 교육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제주어에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계속 살리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는 결국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이중 언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어를 쓰고 일본어를 쓴다 아니면 한국어를 쓰고 영어를 쓴다라고 하는 언어와 언어 두 개의 언어라고 해서 이중 언어라고 하는데 그 이중 언어를 확대하면 표준어와 방언을 쓰는 것도 이중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 생활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예. 지금까지 강영봉 제주대 명예교수였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